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오늘은 항생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항생제의 오남용이 과거에서부터 많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처방에서 좀 불필요하게 항생제가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죠? 감기 환자분들 처방전을 보시면 항생제 처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외국에서는 감기가 왔다고 해서 항생제를 거의 처방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감기는 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바이러스 감염에 항생제를 쓰면은 효과가 없죠.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항바이러스제입니다. 독감 바이러스 따로 있죠.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잡는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자, 여기다 항생제를 쓰지 않습니다. 항생제는 세균, 그 박테리아의 감염을 막는 그런 약이지 바이러스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물론 편도가 부었거나 이런 염증이 있을 때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편도염이나 어떤 염증이 있을 때 항생제 처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세균에 의한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폐렴이라든지 어떤 세균의 감염으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을 한 경우라면은 항생제를 써야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염증이 생기면 무조건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항생제가 염증약으로 알고 있는 거죠. 즉 감염에 의해서 덧나거나 하는 염증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그럴 때 항생제 사용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염증은 어떤 감염, 특히 이제 세균의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어떤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일어나는 염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생제는 좀 세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아프니까 센 거 주세요, 강한 거, 독한 거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항생제가 들어가야 약이 좀 세졌다, 강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가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꽤나 있다는 얘기죠. 여기 항생제 처방이 안 나오면 오히려 화를 내시는 환자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뭐 상처가 났을 때는 그럼 항생제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물어보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상처, 우리가 응급실에 가거나 굉장히 심한 그런 상처가 아니라면 생활에서 발생한 상처에는 굳이 항생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상처가 났다고 해서 그 상처 부위에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돼서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어떤 염증을 발생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항생제를 드실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연고들 중에는 상처 연고 중에는 항생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항생제가 들어있는 연고를 쓸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분들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 수분 밴드죠. 흉터 생기지 않게 붙이는 밴드를 쓰실 때에도 안에 연고를 굳이 바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쵸. 겉에 소독만 잘 해주고 붙이면은 밀착이 되기 때문에 균이 감염될 일이 없습니다. 알아서 상처가 잘 회복이 되는 그 환경만 조성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항생제 먹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항생제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20세기 가장 큰 발명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전쟁에서 군인들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에서는 뭐 팔다리가 잘리거나 굉장히 심한 외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 완전히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세균의 감염이 쉽고 그럼으로써 괴사가 일어나거나 덧나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항생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군인들을 구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항생제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반 상처에서는 항생제가 필요할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처방 전에 항생제가 나왔을 때 이것을 꼭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주셨기 때문에 먹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약국에서는 항생제가 포함된 처방을 받았을 때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더라도 환자분들에게 꼭 먹어야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약국에서는 나온 처방전을
그대로 환자분들께 잘 복용하실 수 있게 복약 수능도를 좀 높이는 쪽으로 그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먹어라 안 먹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보시고 나온 처방전이기 때문에 이를 드셔라 말라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가 꼭 들어있다, 이것이 항생제다, 항생제가 뭐 아침에 들어있다, 하루 3번 다 들어있다, 뭐 이 정도 꼭 이제 말씀을 드려서 환자분이 받으신 처방전에 항생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여부를 꼭 알려드리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항생제가 의외로 불필요하게 나오는 처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는다면 좀 제외하고 드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항생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항생제 처방이 아직도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게 무슨 예방 차원에서 혹시 모르니까 환자분들이 원해서 등등 다양한 이유에서 불필요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도 항생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잘 판단해서 복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생제가 여러분들 몸에 안 좋은 거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쵸? 어느 정도는 다 인지하고 있단 말이죠. 항생제가 대부분 세다, 독하다, 몸에 좋을 건 없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 상태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좀 드시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